중간에 또 저장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중도에 끊어졌는데, 이거 오후 시간대라서 다행히 재난 문자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이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300페이지를 읽어드릴 차례가 됐는데,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가지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생각 하나하나 바꿨을 뿐인데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지만 세상을 보는 눈은 아름다워 보인다. 세상에 빠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듯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가지만 세상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나를 맞이하고 대한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대할 때 세상도 나를 부정적으로 대한다. 세상이 먼저 나를 부정적으로 대했어. 그러니 나도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뿐이야. 언제까지 부정적으로 살 것인가? 한번 그렇게 부정적으로 대했다고 해서 죽는 날까지 부정적일 필요는 없다.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부정적으로 대하면 부정적으로 비추어주고 내가 긍정적으로 대할 때 긍정적으로 나를 비추어준다. 내가 촛불이 되면 어둠은 나를 침범하지 못한다. 밝음은 어둠을 쫓아내고 주변에 어둠이 깃들지 못하게 한다. 내가 등불 같은 자가 되고 내가 촛불 같은 사람이 되면 주변은 환해져 온다. 좋은 인연,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면 애써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여라. 난 속았어.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어. 첫 인상과 웃을 때 환한 미소가 좋았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나는 처음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살다 보니 찌들어서 그런 거야. 그런 변명을 늘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도 좋은 사람 만날 권리는 있다. 가식적이고 가증스러운 미소라고 할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처럼 행동을 하라. 한순간의 연기일지라도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인생에서 때로는 연극이 필요하다. 그렇게 연극을 하다가 성격이 바뀌면 당신이 인생의 주연이 될 수도 있다. 연습이 한 달 이상 가면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어 당신은 긍정적이고 환한 미소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당신의 노력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꾼 승리자가 될 것이다. 당신은 부정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긍정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인가? 생각 하나 바꾸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세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인다. 어떤가? 손해볼 것 없는 장사인데 긍정적으로 바꾸어 보라. 제60장 자만이 부르는 파멸의 비극 10가지. 자만, 자신감이 넘쳐 흘러서 오만해짐.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만의 뜻은 뭐냐면, 그럼 이 주저없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5가지 자만심이 5가지나 되는 것을 뜻한다고 말입니다. 그럼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만이 뭐냐고 말입니다. 자만과 오만의 철학적인 의미가 뭐냐고 그렇게 복잡하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오만 가지라고 할 걸 그랬나 봅니다. 오만 가지. 좌우지간 고귀한 자존심은 지켜나가야 하고 알량한 자존심은 버려야 한다. 자신감이 너무 지나치면 자만하기 쉽고 자만이 점점 커지면 자멸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지식이 너무 많으면 아는 척하고 싶어지고 아는 척을 많이 하다 보면 쓸데없이 자신이 내뱉은 말을 주워담기 바쁘다. 덕은 없고 지식만 많은 사람은 스스로 잘난 척을 하기에 혼자만 잘났다고 착각하지만 주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진정으로 잘난 사람은 남이 알아주는 것이지 혼자서 족치좌어 스스로가 잘났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다. 이 오만이라는 뜻이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 위치한 나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만을 나라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그 유래가 오만 사람들이 오만하다는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다. 자신보다 학문이 얕은 사람을 면박주며 자신의 학문이 제일이라고 떠들고 알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서는 당신 학문이 높다고 말하지만 돌아서서는 항상 어느 스님이 최고라고 꼽았다. 당신의 학문도 높지만 그것 스님의 학문은 정말 높습니다. 그는 분기를 사귀지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그래? 나보다 더 뛰어나다는 말이지. 내가 그 스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해 주겠지. 그는 스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생각으로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은 그에게 차를 한 잔 보냈다. 그런데 찻잔의 뚜껑을 열지 않고 차를 부었다. 그는 귀에는 이때다 싶어서 어허 스님 눈도 없으시오? 어떻게 찻잔에 뚜껑이 있는데도 그렇게 차를 부으시오? 그렇군요. 혹시 그대도 무언가를 얻고자 온 사람이 생각의 뚜껑을 열지 않고 오신 것은 아니겠지요? 그는 이내 꼬리를 내리고 속으로 뜨끔거리면서 스님의 고견을 듣고자 온 사람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차를 따르지요. 그리고는 찻잔의 뚜껑을 열고 차를 가득 따랐다. 그러다 이내 찬물이 차고 넘쳤다. 그는 조롱 섞인 목소리로 스님 눈이 안 보시오? 물이 흘러넘치지 않소? 그렇습니다. 당신의 지식은 이 찬물처럼 흘러넘쳐서 스승이 이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한들 당신의 머릿속에 넘쳐 흘러 되돌아 나올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무언가를 배우러 오셨으면 소승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조금만 마음 한 자락을 비워두고 오소서. 너무 똑똑해서 다른 사람의 말은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 자만할 정도로 똑똑하게 자신을 키우지 마라. 조금 부족해서 항상 남의 말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야 외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 박재항의 저서 각인 중에서 다음은 자만이 어떤 비극을 부르는지 알아보자.
외로운 삶을 산다. 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나는 아는 척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싫어한다. 세상에 자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들어주는 사람도 자신의 아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데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거의 설교를 하는 수준이라서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진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슬람 민족이 유대인보다 더 IQ가 높다고 합니다. 물론 이 두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죠. 아브라함에게는 거의 100살이 될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훗날 유대인의 조상이 된 거죠.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번성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그 본처인 사라가 그들의 원래 하인이었는데 아브라함과 동침을 해서 첩으로 삼게 되는 거죠. 본처가 사라가 이를 허가를 해줘서 그렇게 해서 나이 80에 첫 아들을 낳게 되었죠. 물론 그 나이 80에도 적지 않은 아브라함에는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여종 하갈은 파릇파릇한 나이였기 때문에 그의 첫 아들은 날 때부터 체력이나 체격은 물론 지적 수준으로 볼 때 이삭에 비해서 우월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시로 그 아들 이스마엘은 태생부터 교만해서 이복 동생 이삭을 수시로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 하갈 모자는 추방을 되었지만 이후 원래 고향인 애굽에 정착하면서 자녀들을 잉태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유대민족은 그렇게 세계인을 상대로 테러를 일으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민족은 이슬람 민족인 거죠. 자, 이어서 본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